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유익한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토의 제목은 부동산 창업 장소 제대로 구하기 전략입니다. 부동산 창업 장소를 구한다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창업 장소 구하기 전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부동산 창업 자리를 구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창업 자리 구하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창업 자리를 찾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자리 봐주고 남의 자리 찾아주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내 자리를 찾기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 이것이 마음에 들면 이것이 마음에 들고, 키가 마음에 들면 돈이 없고, 돈이 많으면 여론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중개업소는 어떻습니까? 권리금이 마음에 들면 월세가 마음에 안 들고, 월세가 마음에 들면 실평수가 마음에 안 들고, 실평수가 마음에 들면 또 건물주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물건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몇 개월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고 또 주저앉아서 몇 개월 또 쉬었다가 또 찾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찾다가 못 찾아서 창업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장롱면허가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현장에 가서 창업 자리를 찾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나온 물건 같은 거는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월 2천만 원 수입, 뭐 장부 공개, 계약서 공개, 또 아파트 정문 코너, 뭐 유동인구가 많고 손님이 넘침, 뭐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서 보면 실제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그냥 전화로만 물어서, 더 중요한 거는 본인 넘기는 가게를 넘기는 사람이 상당히 과장돼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만 듣고 그대로 또 믿는 분들이 계신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도 물론 듣지만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가서 인터넷으로 뒤지고 인터넷으로 전화하고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인지 여부를요. 두 번째는 중개업소 창업자리 구하러 다닐 때 중개업소 가서 좀 적극적인 창업자리를 구한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좀 중개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주춤주춤하고 의사를 잘 안 밝히니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대해버리는 거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앉아서 커피도 한 잔 얻어먹고 또 주변 상황도 얘기 듣고 또 나온 자리도 보여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손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상대방 중개사한테 알려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온 물건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설명해주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물건을 꼭 짚어줍니다. 그러자면 어떻습니까? 나의 컨셉이 나와야 되겠죠. 내 컨셉이 뭡니까? 권리금은 얼마, 보증금은 얼마, 이 두 가지 합쳐서 합 얼마다. 난 얼마 갖고 다닌다. 월세는 얼마가 필요하다. 지역은 여기를 구해달라. 내가 아파트를 하겠다. 상가를 하겠다. 또 분양권을 하겠다. 실평수는 나는 얼마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하겠구나. 그러고 손님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모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이 동네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저 자격증 계속 장롱면허로 놔뒀는데요. 뭐 한번 구경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손님 취급 안 합니다. 문전박대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현장에 숨은 물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숨은 물건. 왜 숨은 물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좋은 물건은 공식적으로 올리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숨은 물건은 뒷거래로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저라도 당장 아는 중개사한테 알려주죠. 지금 뭐 물건 찾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빨리 이거 해라. 그죠? 그게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뜨고 다른 부동산에 나올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물건은요, 공식적으로 안 내놓습니다. 소문나는 게 싫거든요. 소문나면 동네에서 물건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물건은 조용히 빼려고 그러죠. 소리 소문 없이 빼려고 그럽니다. 그런 물건을 현장에 가서 내가 그 중개사한테 잘 보이고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 사람이 좋은 물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물건이죠. 다음으로는 창업자리가 마음에 들어도 3 내지 5일 상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밥 먹고 살겠나? 유동인구는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파트를 해서 되겠는지, 상가를 해서 되겠는지, 분양권을 해서 되겠는지, 오피스텔을 해서 되겠는지, 내 아이템에 맞는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객단가가 너무 낮으면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객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실거래 신고한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뭐 회원제인지 비회원제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주고 들어가는 권리금이 정당한 건지, 또 옆 가게가 또 월세가 여기보다 현저하게 높은지 낮은지, 내가 싸게 들어가는지 비싸게 들어가는지, 또 지역 여론이 어떤지, 그죠? 전에 하던 사람 여론이 어떤가도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다른 부동산에 체킹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상인들한테도 밥 먹으면서 뭐 사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그 상권이 제대로 된 상권인지, 그 업소가 제대로 된 장부가 있고 제대로 된 물건을 취급하고 제대로 된 고객이 있는지, 이러한 종합적인 상권 분석을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덜컥 계약금부터 보내버리고 해지 못해서 또 안달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이거 평생 할 직업이다 생각하고 한다면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역의 유력한 중개업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유능한 중개업소를 가야죠. 우리도 알다시피 의뢰를 했을 때 그 취급을 잘해주는, 거래를 잘해주는 중개업소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의 유능한 중개업소에 좋은 물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중개업소에다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이. 그죠? 대로변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또 주요 목이 좋은 곳에다가, 그죠? 물론 목도 좋고 대로변도 좋고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능한 중개사라 해야 됩니다. 유능한 중개사는
대강 잘 되는 중개업소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시죠? 중개업을 오래 안 해도 그 중개업소에 들려서 그 사장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장한테서 좋은 물건을, 물론 손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은 물건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 유능한 사장한테 좋은 물건을, 따끈따끈한 물건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소를 간을 볼 수도 있겠죠. 이 업소 혹시 내놓을 생각 없으세요? 아니면은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뭐하면은 이런 업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사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서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해야 되고, 인터넷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적극적인 창업 의사, 내가 손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고, 현장에 숨은 물건을 찾아내고, 창업 자리가 마음에 들어도 여유를 가지고 상권 분석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유능한 중개업소에게 의뢰를 해서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창업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뛰어서 확인하고 분석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창업 자리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으로, 평생 직업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